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데이터 시각화를 통한 탐리 프로그램 적용으로 사회 참여 역량 기르기라는 주제로 제14회 교육정보화 연구대회에 참여한 교사 정현주, 교사 정상목입니다. 지금부터 연구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데이터 시각화가 학교 교육에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최근 미국 언론은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브리핑에 찬사를 보내는데 그 이유는 그의 브리핑에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여 듣는 이에게 높은 신뢰감과 설득력을 주고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어 사회 변화를 가능케 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하위 목표는 사회 현상과 문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며 사회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탐구 능력, 의사결정 능력 및 사회참여 능력을 기른다라고 제시하는데 이는 앞에서 설명한 데이터 시각화의 효과적인 측면을 통해 기를 수 있기에 학교 교육에서는 교육 내용과 방법에 데이터 시각화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국제시민의식 및 시민성 교육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 학생의 시민적 지식 수준은 높으나 실제 학생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사회참여 및 정치참여 의사 역시 중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시민적 지식 수준은 높으나 실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수준은 낮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은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 참여 역량을 기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데이터 시각화를 통한 사회 참여 역량 기르기일까요? 지난 3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시기에 코로나맵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코로나맵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코로나 확진자 자료를 알아보기 쉽게 시각화하여 바이러스의 확산 경로를 전 국민에게 알린 앱입니다. 이는 한 개인이 데이터 시각화로 할 수 있는 사회 참여의 가장 긍정적인 사례이며 데이터 시각화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방법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은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참여 역량을 함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설계는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데이터 시각화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 후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전체 과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5가지 시각화 종류 중 연구 대상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공간 시각화, 시간 시각화, 분포 시각화를 활용하였습니다. 성취 기준 및 교과서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진짜 중심지, 진짜 문화유산, 진짜 지역 문제를 찾아 활동하는 사회과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데이터 시각화를 통한 사회 참여 역량을 기르기 위해 플립러닝, 빅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7단계,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을 접목하여 팜리 프로그램을 고안하였으며 사전학습,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시각화, 상호작용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단계의 영문 첫 글자를 따서 PAMRI, 팜리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연구 설계의 마지막으로 사회 참여 역량을 사회 문제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 분석, 시각화하고 이를 합리적인 문제 해결의 근거 및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의 매개체로 활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 하위 요소는 다음의 4가지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연구과제 및 내용입니다. 연구과제 1. 데이터 시각화 준비하기. 연구과제 2. 데이터 시각화를 통한 팜리 프로그램 적용하기. 연구과제 3. 데이터 시각화를 통한 팜리 프로그램 확장하기라는 3가지 연구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연구과제 1에서는 정보화 기반을 갖추고 데이터 시각화 기반의 팜리 프로그램을 설계하였으며 데이터 시각화를 이해하고 익히는 활동을 통해 데이터 시각화 교육을 준비하였습니다. 연구과제 2에서는 공간, 시간, 분포 시각화를 통한 팜리 프로그램을 사회과에 적용하여 사회 참여 역량을 길렀습니다. 연구과제 3에서는 공간, 시간,
분포 시각화를 통한 팜리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사회 참여 역량을 길렀습니다. 공간 시간 분포 시각화를 팜리 프로그램에 적용한 예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시각화를 적용한 궁금한 중심지 Y 활동입니다. 농촌 지역의 중심지는 왜 항상 군청 주변으로만 나타낼까에 대한 의문을 시작으로 우리 지역의 산업의 중심지를 찾아 특성을 표현하고 홍보 활동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산물 생산량을 통계청을 이용하여 수집, 분석하였으며 이렇게 얻은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사과와 수박 중심지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또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알림으로써 사회 참여 역량도 신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시간 시각화를 적용한 지역의 인구 변화와 교실 활용입니다. 우리 학교는 지금도 충분한데 왜 건물을 새로 짓는 걸까에 대한 의문을 시작으로 우리 지역의 인구수 변화를 시각화하고 교실 활용 방안을 학생회에 건의해 보았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지역 인구가 증가 및 감소할 때 예상되는 문제를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통해 해결하고 건의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 문제 해결 과정을 학생 수준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분포 시각화를 적용한 앱으로 떠나는 문화유산 여행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학습의 한계를 느낀 학생들이 왜 꼭 청량산 박물관에 가야만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으로 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하고 스마트 메이커를 통해 시각화하여 우리 지역 문화유산 앱을 만들었으며 이를 지역 소재 박물관과 공유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 및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사전 사후 검사 결과를 대응 표본 T 검정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사회과 수업에 대한 학습 태도는 자신감과 학습 습관 모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활동으로 수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였으며 산출물의 공유를 통해 자신감을 가지게 되어 나타난 결과로 분석됩니다. 사회참여 역량은 문제 해결력 및 의사결정력, 의사소통 능력, 정보 활용력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활용하고 구성원들과 소통하였으며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험을 꾸준히 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다만 협업 능력은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협업 활동을 하는데 일부 한계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협업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정보화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학생들의 사회과 수업에 대한 질적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습니다. 팜리 프로그램이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의 즐거움을 느끼고 몰입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참여하고 보람을 느끼도록 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본 연구 진행 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동영상 시청을 마지막으로 연구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게 되면은 선생님은 지금 컴퓨터로 합니다. 컴퓨터로 하는 친구들이 활용하기가 일단은 제일 좋습니다. 컴퓨터로 하는 게 활용을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한 건 사실이고요.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처럼 여기를 클릭해서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선생님도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비밀번호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기능들이 가장 필요할 거예요.
기능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기능이다 라고 이제 알아두고, 먼저 T 적혀있는 이거 있지, T 적혀있는 걸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만큼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뭘 할 수 있다, 글씨를 쓸 수 있다. 자, 이쪽에 적는 거는 여러분, 잠깐만요. 자, 이렇게 차이를 두자면, 여러분들이 적을 때 이쪽에는 어떤 걸 적으면 좋으냐면은, 종류를 종류가 되는 걸 적으면 좋고요. 밑에는 수량이 되는 걸 적으면 좋습니다. 수량. 맞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수량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적으면 돼요. 자, 현재 여기 이렇게 상호 같은 경우에는 집단 따돌림 간에 이렇게 꾸미는 것도 좋은데, 얘들아, 꾸미기 전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거의 다 지금 대다수 뭐였냐면 언어폭력이랑 집단 따돌림 가지고 썼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왔으면 언어폭력이면 언어폭력 쓴 상호 같은 경우에는 언어폭력이 심하다, 맞죠? 언어폭력이 심한데 그럼 이걸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방하기 위한 나의 다짐은 무엇일까? 그거를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창안하게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적어보면 좋겠죠. 다른 친구들도 떠봤습니다. 자, 여기 들어와서 얘들아, 우리가 서로 여러분들 궁금하면은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막 다 눌러봐도 돼요. 재밌어, 눌러보면서 보면. 근데 오늘 할 거는 선생님, 여러분들이 일단은 오늘 활용할 거는 여기 쪽에 있죠. 국내 통계, 하면 여기 국가 통계 들어가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각 분야에 이게 엄청 많아요. 여기에다가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자, 여기 데프지도라는 앱이 있습니다. 데프지도라고 여기 치면 나오거든요. 데프지도라는 앱을 이렇게 이제 치고 그 다음에 설치를 하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통계어보나 국가 통계 표를 보면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연도별 생산량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생산량이 있다. 동아의 지역이 많지. 우리는 서포면이지. 동아은 또 있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주민복지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은 주민의 복지 및 노약자에 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지원 및 주민복지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주민복지팀에 찾아주세요.